네,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계속되면서 김정은 체제가 동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6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그리고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좀 앞서서 지금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는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움직임이 좀 포착이 됐다 이렇게 전해졌거든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번 주 9일, 10일이 이제 나름대로 북한에서 기념일이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도발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 계속 점쳐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세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들어서 좀 달라진 것이, 좀 특별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날짜, 기일 같은 날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5차 핵실험 9월 9일 9시에 했죠. 그다음에 로켓 시험도 2012년 12월 12일 날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을 했죠. 예. 그때 장부장 처형한 거 2013년 12월 12일 날에 했어요. 네. 4차 핵실험은 2016년 1월 6일, 1616 겹치죠. 그래서 아마 10월 9일이 북한이 핵실험한 지 10년째 되는 날입니다. 네. 그다음에 10월 10일 이것도 쌍십절이라고 이제 그 기일 비슷하게 이제 북한이 당창건 기념일로 정했죠. 해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네. 보세요? 하긴 할 것 같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근데 그 한글날 얘기는 못하고 핵실험 얘기를 하게 되는 현실이 슬프긴 한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미국의 태도나 또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제로 이미 5차 핵실험을 할 때부터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움직이는 것 같고요. 여기서 6차 핵실험을 한다는 건 정말 전쟁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자제력은 저 젊은 위원장이 좀 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할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날짜를 지금 저렇게 맞출 것인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그 날짜를 딱 맞춰서 하겠느냐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뒤통수 치는 전략을 또 즐겨 하는 게 저 젊은 분의 특성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예측하는 그런 날짜를 살짝 피해서 예. 뭐 먼저 몇 시간 먼저 한다든가 기습적으로? 네, 한다던가 혹은 오히려 그 뒤에 한다던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군 당국에서 이게 그 주시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가능성이 높은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약간의 어떤 그 없었으면 좋겠지만 6차 네. 핵실험 가능성이 좀 점쳐진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도발의 형태가 어떤 것이 될까도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핵실험 해온 걸 보면 특히 최근에 4차, 5차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미사일을 쏘아 올리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그 전과 달리 지금은 무기의 성능을 실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기초적인 건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미사일을 쏜다고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고 뭐 떨어진다거나 뭐 조금 나는 척하다가 떨어진다거나 그때는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 당국도 어느 정도 시간은 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저 실험을 하고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하는 동안에 이 트라이 앤 에러를 거치니까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요. 네. 가속도가 붙는 느낌이 들고 예. 지금 특히 4차, 5차 핵실험은 이제 어느 정도 기초는 됐고 그렇죠. 얘가 실전에서 쓰면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터질까 뭐 예. 어느 정도 이 그 범위가 그러니까 위력이 어느 정도까지 퍼질까 뭐 이런 걸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예, 예. 더 불안합니다. 그 다음 주 초부터는 이제 한미 양국이 해상 훈련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요. 북한 지역을 타깃으로 이제 동해와 서해에서 이제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라면은 혹시 추가 도발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억제를 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저 한미 군사훈련 뭐 오죽이나 많이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북한이
자기들 입으로 이제 한 얘기는 비원비 왔을 때 비원비 따위가 와서 이제 뭐 어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이제 북한 지도부의 계산으로는 미국이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북한과의 전쟁을 감당할 것인가, 아마 이런 마지막 그 최종 결정 단계에서 결국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을 할 겁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폭주 열차가 달려왔죠. 근데 아마 우리 군사훈련 하는 거는 북한이 물리적인 군사 도발을 하거나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하거나 이 가정하에서 아마 하는 훈련일 겁니다. 예. 말 자체로 이제 응징 훈련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마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예. 그다음에 ICBM이나 IRBM, 대륙간 탄도 로켓, 중거리 미사일 이 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거는 말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뭐 또 다른 문제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북한의 지금 내부 사정이 어떤 무기 개발이라든 핵실험하면서 이렇게 막 모아가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계속 이제 탈북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고위층의 탈북까지도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보건성 간부까지 탈북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가속화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고요. 네, 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진 중요한 직책에서 또 중요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오고 있다. 이것이 이제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예, 현실이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이제 영국 주재 북한 대사 공사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다음 보건소 1국인 경우에는 봉화진료소, 남산진료소. 봉화진료소는 김씨 일가 그리고 북한의 최고위층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이상급의 고위층 건강 관리를 맡은 기관입니다. 네. 남산진료소는 그 아래 간부들 진료하죠. 그 관리하고 이제 지도하는 그게 보건소 1국입니다. 네. 간부가 왔다는 건 뭐냐면은 그 많은 비밀들을 알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건강 예. 관리. 예. 그래서 또 과거에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하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없던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북한의 균열 조짐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하나 특징을 좀 보면요. 이 베이징이나 뭐 러시아 같은 북한의 우방에서 또 탈북을 하고 있다는 게 한 가지 특징으로 저희가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그냥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조짐으로까지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 나라가 그러니까 그 북한이 전통적인 우방으로 가장 관계가 좋았던 국가들의 대사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다른 곳보다.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많은 쪽에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하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사회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회주의를 지키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불도 많고 빛도 반짝반짝하고 먹을 것도 흔하고 굶는 사람이 없어요. 중국은.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는 안 굶고 내 식구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순환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주변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걸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예. 아무리 이 사람이 무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순환공항에서 내려서 차 타고 평양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서 사람들의 얼굴이나 표정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물론 평양은 훨씬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의 갈등이라는 건 그나마 내 나라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은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이 가면 회복을 할 것이고 결국은 주민들한테 이 무기를 개발하면 저 무기를 개발하면 그 다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 조금만 더 참자. 고난의 행군이니까 고난의 뭐 천리길을 가면 행복의 만리길이 온다고 그렇게 참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리고 내 아이는 여기서 정말 키우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도 보셔야 할 것 같고 이 중국과 그 소련, 그러니까 옛날의 소련, 그 러시아 같은 곳이야말로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요. 네. 그래서 그 대사관에 있는 직원들은 그 사람들하고 딱히 입장을 설득하지 않아도 우호적인 분위기를 느끼면서 일을 했을 텐데 최근의 상황은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느껴지는 거죠. 예. 저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 상태로 2,500만이 고스란히 앉아서 죽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갈등을 그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 갈등의 여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뭐 교수님께서는 이제 북한 주민들이 이제 내부에서 어떤 희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탈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탈북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해외 나간 탈북자들도 많고 고위급 엘리트 탈북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망명정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미 이제 황장엽 비서 선생이 이제 생전에 있을 때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리고 추진까지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거의 됐었는데 우리 정부에서 좀 막아서 안 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망명 정부라는 게 저는 물론 우리 헌법이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논란에 네. 그런 여지는 있겠지만 예. 북한의 현 체제를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대북 압박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심리전 그런 무기로서는 굉장히 큰 무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 김씨일가는 신입니다. 신. 그 다음에 태양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이 김씨일가의 정부밖에 없는 것으로 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예. 절대적인 건데 북한 망명 정부가 있다. 예.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계속 비교하는 거죠. 이 정부는 뭐고 저 정부는 뭐지? 예. 그다음 이 사람들은 어떤 정책을 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북한 당국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당국으로서는 너희는 신이 아니다. 너희는 절대 권력이 아니다. 태양이 아니다. 이런 걸 계속 얘기해 주는 거나 같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다음에 또 대체 정부가 가능하다는 예. 그런 심리, 그런 정신 상태를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사실 이 망명 정부가 실현 가능한지 안 한지 그리고 실제 망명 정부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정권을 잡을지 말지의 현실성을 떠나서 그냥 북한 정권에게 대북 압박을 하는 그런 심리전 차원에서는 대단한 무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성 여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긴 사실 하죠. 북한 입장은 지금 유엔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 수용을 할지 여부도 좀 궁금합니다. 아마 유엔 차원에서 지금 움직이는 저 망명 정부를 현재 북한 정부를 대체하는 대체 정권으로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어떤 면에서 저게 잘 활용을 하면, 그러니까 꼭 저게 대한민국 정부하고 척을 져서 우리는 그러니까 통일을 버리고,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만 바꾸고 우리가 대신 들어가겠다라고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서로 협력 관계만 잘 찾으면 이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이걸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우리라는 생각에 들어온 범주의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저 김씨 일가를 제외한 다른 대안을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인데 실제로 이게 국제사회에서 예. 별도의 망명 정부로 그걸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려면 예. 일단 아마 아직까지는 그 유엔 회원국이나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어볼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또 그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이 남북한의 통일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의 의견도 물어보게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다 넘어서 전반적인 190개 가까운 회원국들이 이거를 망명 정부로 인정을 해서 만약에 저 정권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한테 정권을 주기로 하겠다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난관이 많아서 현실성이 저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대화의 상대로서 네. 통일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네.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계속 북한과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네, 네, 네. 그 부분도 만약에 또 다른 네. 망명 정부라는 것을 생기게 된다면 네. 대화의 파트너가 좀 달라지는 상황이 근데 돼버리는 우리 거잖아요.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네네.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잘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통일부 입장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그러나 통일이 될 때까지 임시기관으로 인정해 줄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통일 과정을 가는 동안에 네. 이 현재 북한 정권이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행정적인 능력도 떨어지고 주민들을 돌보지도 않으니 예, 네. 예. 이 망명 정부를 대상으로 어떤 식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 이후에 통일 과정에서는 이쪽하고 협상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한다면 네, 네. 저는 뭐 꼭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 정도 수준에서의 어떤 임시정부는 망명정부겠죠. 망명정부 같은 경우는 뭐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 그렇죠. 뭐 어떻게 이제 이해할 수 있냐면은 북한을 대리할 정부라고 보기보다는 네, 네. 이제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그다음에 북한의 폭정을 종식시키고 이제 동포들을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회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네, 네.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네, 하나의. 네. 예. 하나의 그다음에 단체다. 그 단체가 예. 아주 중요한 단체다. 예, 예. 그다음에 타이틀로 봐도 이제 북한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제 그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단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석향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